자, 시작합니다. 자, 라이프치 볼프스부르크 개막하고 단 1승도 없는 양팀이에요. 자, 개막하고 단 1승도 없는 양팀 매치인데 라이프치가 정배라고 해서 쉽게 찍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못 가죠. 왠 줄 알아요? 왜냐? 지금까지 경기들도 그렇고 1라운드부터 그 뭐랄까 주전 누수가 하나도 없이 경기를 치렀던 라이프치히입니다. 선발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동안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경기를 치러지면서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레드카드로 결장도 하고, 그지? 아무튼 조금씩 공백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이제 감독 부임되고 나서 테데스코 감독 부임되고 나서 시즌 막바지에 진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챔스권까지도 올라가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됐던 라이프치히입니다. 그래서 야, 그런 유능한 감독 밑에서 그 다음에 선수들도 큰 누수가 없이 그래서 나는 라이프치히를 일단은 시즌 개막부터 되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라운드 깨지는 거야. 못 이겼어. 그 2라운드도 켈른 상대로 무승부가 떴지. 3라운드는 우니온 베를린 원정 가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세 경기를 전부 다 못 이기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득점도 있긴 한데 실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일단은 뭐 폴센 같은 경우에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지? 글로스터만도 마찬가지고 소보슬라이 일단 레드카드로 결장하는 부분인데 뭐 물음표 떠 있는 거는 어차피 키퍼 굴라시 키퍼 떠 있는 부분이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 명단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예상 명단도 괜찮고 선발로 꺼내들 수 있는 명단도 괜찮고 심지어 백업으로 나와줄 수 있는 선수들도 다 그냥 주전 내지는 준주전급이야. 그래서 당장의 선수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라이프치히인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죠. 경기력이. 자, 일단 라이프치히는 오케이. 요렇게 일단은 대충 생각을 해놓으시고 볼프스 볼게요. 볼프스도 개막하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무 1패야. 브레멘 상대로 무승부, 샬케 상대로 무승부, 미넨한테 2대0으로 졌죠. 자, 근데 승격팀 두 팀한테 무승부를 거뒀어. 나는 솔직히 말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샬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브레멘도 그렇고 요번에 승격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영입 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전력 자체를 굉장히 좋게 하고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맞지만 글쎄요,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도 그렇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런 그 보강 자체를 잘 해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 자, 일단은 볼프스는 조금의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니코 코바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기용하고 싶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있긴 한데 그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뭐랄까 이 판짜기를 존나 천천히 진행을 해요. 오늘은 레프트백에 얘를 놔뒀다가 오늘은 오른쪽 윙어를 얘를 놔뒀다가 이 짓거리를 존나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 중간에 존나 빠른 교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발 같은 경우에도 예상 명단이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거의 뭐 한 3, 4명 이렇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코바치 감독이 지 입맛에 맞는 선수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승격팀 두 팀을 못 잡았다. 아직까지 코바치 감독이 이 제대로 된 이 새 판때기를 짜진 못했어.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 대신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기존에 나오는 애들은 뭐 어지간하면 한 8명 가까이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백업 자원들을 누구를 넣느냐. 왜냐하면 볼프스는 지금 백업 자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젊은 자원들, 유망주 애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애들 중에서도 막 특급 유망주 이러는 게 아니고 딱 진짜 고만고만한 애들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기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볼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윈머 빠지고요. 그다음에 게라르트 이렇게 빠지는데 뭐 게라르트는 일단 계속 결장 상태였고, 그지? 윈머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기용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빠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백업으로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여유 있게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다. 자, 선발을 꺼내드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명 내지는 3, 4명 정도는 조금 이렇게 다양성 있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정리를 할게요. 라이프치히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력에 문제가 없고, 볼프스도 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자, 양 팀 다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걸리는 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볼프스부르크의 감독, 니코 코바치 감독이 예전에 18시즌, 19시즌 때 바이에른 뮌헨 감독했을 때 그때 코바치 감독이 뮌헨을 이끌고도 랍치 원정 가서 18시즌, 19시즌 두 번 다 못 잡았습니다. 뮌헨을 이끌고 라이프치히랑 붙었는데 두 번 다 무승부를 뛰었어요. 18시즌, 19시즌. 전력이 오히려 강한 팀을 상대로도 라이프치히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감독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원정 게임이었던,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홈에서 치러졌던 그 원정 게임에서 두 번 다 언더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지금 현 감독, 이 테데스코 감독이 지난 시즌 중반기에 부임을 하고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중후반기에 굉장히 잘했는데 요때 홈에서 볼프스를 만나가지고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거 뒤에 거 일단 감독 성향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요 세 게임이 전부 다 언더였다는 거야. 언더. 자, 양팀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특히나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또 2골 실점하면서 막아냈었죠. 샬케 상대로는 아예 뭐 득점도 실점도 없었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양팀 맞대결에서 오버 확률이 2.5 기준에서 오버 확률이 얘네들이 통산적으로 30%입니다. 오늘 이거 라이프치히 승에다가 오버가 둘 다 정배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2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 라이프치히의 2골이 성립이 될 거냐? 나는 그게 제일 의문이야. 지금 이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물론 자, 볼프스부르크가 라이프치히 원정 가가지고 이긴 게 존나 오래됐어요. 한 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낮아.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낮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랍치승을 가기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좀 두려운 게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스날 경기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이 선제골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간히 특정 팀들한테 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볼프스부르크가 먼저 선제골을 넣잖아요. 먼저. 라이프치히가 그 경기 뒤엎은 적 없습니다. 거의. 한두 경기쯤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둘 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누가 선제골을 넣을지 몰라.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볼프스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돼버린다면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선제골을 넣을 확률이 아무래도 많이 높겠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감독의 성향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넣을 가능성은 높긴 높습니다. 하지만 자, 만약에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최근에 득점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전 전력에서 이렇게 뭔가 이 판짜기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만약에 득점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라이프치히가 3대 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힘들 거라 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경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물론 쉽게 라이프치히 승에다 오버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냥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경기를 봤을 때 걸리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언더 일단 역배를 찍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요 경기 저는 무승부 넣어놨습니다. 왜냐? 코바치 감독이 얘네들 원정 갔을 때 무승부가 그래도 꽤나 있었고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볼프스도 그렇고 서로 지금 양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좀 피해라는 뜻이에요. 라이프치히 홈이네. 볼프스 못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홀로소김 어서 오세요. 문타이 방에 후원했으면 9시쯤 받을 거예요. 9시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라이프치히가 2대1로 이긴다. 내지는 3대0으로 이긴다. 그럼 제가 졸라 민망하겠죠. 그죠? 예. 뭐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왜냐면 또 그런 거 있잖아. 형님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경기인데 내가 막아버린 게 되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알았죠? 내 생각은 그래. 자, 마인츠하고 레버쿠젠. 자, 스벤손 감독의 마인츠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스벤손 감독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일단 시즌 초부터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만큼은 10승 5무 2패를 기록을 하면서 단 2번밖에 안 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일단 마인츠가 역배를 받았어요. 한 시즌 동안 홈에서 2패밖에 없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역배를 받았으면 마인츠 프레는 절대 배제시킬 수 없다. 절대 배제시킬 수 없다. 못 먹어도 가야 되는 게 마인츠 프렌이다. 요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바탕을 깔아놓고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자, 마인츠. 일단은 뭐 결장자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예상 명단도 그렇고
그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예상 명단이랑 그다음 백업 자원들까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인츠의 스벤손 감독이 워낙 이 백업 자원들, 유망주들 내지는 이렇게 폼 안 좋은 선수들 끌어올리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 워낙 또 잘 키우고 있는 감독이라 가지고 저는 뭐 백업에 있어서는 마인츠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레버쿠젠. 세완의 감독 체제에서 솔직히 지난 시즌 존나 잘했거든요. 3위까지 하면서 잘했어. 하지만 개막하고 지금 3연패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3경기 동안 3연패 하는 동안 1득점 6실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원정길이고 이렇게 3연패를 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정배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 기본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이니까. 자, 근데 지난 시즌에 그렇게 잘 달렸던 레버쿠젠이 또 지난 시즌에 마인츠 원정 가서는 졌거든요. 그렇게 잘했어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원정 가서는 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는 굉장히 확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여요. 자, 일단은 오늘 일단 결장자 한번 체크를 하자면 벨라라비하고요. 비르츠 얘 빠지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아무튼 아들리하고 벨라라비 이렇게 2명 빠지는데 전력을 그러니까 선발 자원을 꾸리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대신에 오늘 예상 명단에 올라간 애들 보니까 어느 정도 백업이 3명 올라가 있더라고요. 백업 자원들 뭐 올라가 있는데 그 물론 이제 그 백업 자원들이 올 시즌에 선발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뭐 프림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근데 대신에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리고 이제 확실한 기량을 낼 만한 그 정도 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백업으로 분류를 좀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지금 꺼내드는 애들 중에서 특히나 이 수비 쪽에서 이 주전을 2명을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바커레가 나온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1명 정도는 계속 백업을 내고 있거든요. 1명은.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지금 계속 이 백라인에 수비 라인에 백업 자원들이 1명 내지는 2명이 배치되다 보니까 실책이 많다는 거야. 수비 실책이. 그래서 지금 실점도 많죠. 이 정도면은 한 경기당 2골씩 먹혔다는 거잖아. 그지? 대신에 존나 웃긴 게 원래 기존의 주전급으로 꺼내들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교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세원의 감독도 이 새끼가 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선수들 기용하는 데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에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시즌 초반부터 나는 이 진짜 레버쿠젠이 뭔 짓거리인가 싶기도 해. 물론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지만 그거를 내가 맞추기란 굉장히 어렵지.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경기력 자체를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종합하자면 마인츠는 이 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지금까지 1승 1무 1패를 거뒀어요. 얘가 20시즌 중반기 때 왔거든요. 그래서 1승 1무 1패 지금까지. 자,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10승 5무 2패를 거둘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마인츠가 생각보다 레버 상대로 잘 비빈다는 거. 그리고 레버쿠젠이 레버가 통산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 마인츠 상대로 승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 50%라는 게 그냥 한 판은 이기되 한 판은
무승부가 뜨거나 진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50%가 높은 승률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레버의 승률. 또 하나. 또 하나. 그 양팀 다 전력 누수가 없고 크게 없고 최근에 레버쿠젠이 흐름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거를 마인츠 프렌으로 잡기도 레버쿠젠의 승을 잡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레버쿠젠이 최근에 마인츠 상대로 이겼을 때도 겨우겨우 한 골차 승이었고 마인츠도 레버쿠젠 상대로 이겼을 때도 한 골차 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랬든가 저랬든가 이 게임은 한 골차 게임이야. 한 팀이 막 압도적으로 잘하고 이런 경기는 난 일단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을 가기에는 확률적으로 부담스러움이 있고 그렇다고 마인츠 프렌을 가자니 또 한 골 차로 질 가능성도 있고 굳이 그 배당을 또 그렇게 가져갈 이유도 없고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때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아시겠죠? 요거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승부를 때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인츠 프렌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부주력급 아니면은 뭐 부부주력급으로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경기 금액 올리는 경기 아니야. 그냥 무승부 그냥 딱 3점 몇 배당 딱 때려놓고 그냥 관전 치는 경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마인츠의 프렌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높지만 이런 경기는 그런 거 있잖아. 레버쿠젠이 만약에 한 골 차로 이기더라도 아 그래 뭐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 하고 그냥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축구 굉장히 조용하네요. 뭐야 이거? 야, 여튼 분명히 방송 시작 전에 내가 봤던 거랑 똑같노 스코어가. 이것들이 씨. 자, 호펜하임하고 아웃국하고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은 형들아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EPL이요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분데스리가는 조금 나은 편에 속해. 하지만 EPL은 더 어려워 오늘. 아시겠죠? 자 봅시다. 호펜하임하고 아웃국. 자 개막하고 2승 1패를 달리면서 토탈 7득점 5실점. 오케이.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이 나고 있는 호펜하임입니다. 자, 호펜하임도 올 시즌에 새 감독이 부임하긴 했는데 이 감독이 누구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저도 잘 몰라요. 예. 예, 저도 잘 모르는 감독이고. 자, 호펜이 일단은 최근에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수비 쪽에 확실히 좀 주전 누수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백업 자원들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점에 대한 부분은 오케이 이해를 할 수 있어. 실점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백업 자원들을 꺼내는 거다 보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다. 자, 근데 호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쪽에 백업 자원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 자, 첫 경기 때 호펜하임이 퇴장당한 것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한테 3대1로 지긴 했지만 그 뒤로 보훔하고 레버쿠젠을 또 연달아 잡으면서 분위기는 나는 괜찮다라고 봐요. 자, 지금 일단은 호펜하임 제가 수비 쪽에 누수가 계속 있다라고 했죠. 그 주장 센터백 휘브너는 일단은 계속 못 나오고 있지. 그리고 그 바샥치치도 그렇고 아무튼 요렇게 수비 쪽에
이 메인 센터백들이 계속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백업 자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체 자원들이 계속 실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펜하임. 지금 은소키가 일단 물음표가 떠 있어요. 은소키 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쪽으로 백업 자원으로 들어가는 친구인데 대신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중원하고 전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 그냥 선발 나온 대로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비 쪽 누수 말고는 호펜하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자 아웃국 볼게요. 아웃국. 자 개막하고 1승 2패. 이 1승이 누구한테 한 겁니까? 누구한테 한 거죠? 레버쿠젠한테 했죠, 그지? 지린다. 자 아웃국은요. 아웃국은 20시즌도 그렇고 21시즌도 그렇고 원정에서 매 시즌마다 최소 10패는 합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17라운드죠. 그지? 원정에서 17라운드인데 여기서 10패를 한다는 거는 그럼 무승부까지 생각한다면은 얘네들은 원정에서 이기는 경기가 불과 3게임, 4게임 요렇게밖에 안 돼. 이랬든가 저랬든가 이 원정에서의 패배가 6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60%가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형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지? 자, 지금 명단을 보면은 아웃국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에 주전으로 뛸 만한 애들 지금 한 2명 더 들어갔고요. 결장으로. 그리고 오늘 물음표 자원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3명이 더 생겼습니다. 3명이. 그래서 오늘 예상 명단을 보면은 올 시즌에 합류한 선수 그리고 뭐 어린 자원들 요렇게 해가지고 그 예상 명단이 일단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수비 쪽에 공백은 분명히 있어. 수비 쪽 공백은. 자 그러면은 양 팀 다 수비 쪽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펜도 수비 쪽에 누수가 있지만 백업으로 대체 자원들 쓸 수가 있고 아웃국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주전급 이탈이 꽤나 있는 편이긴 하다. 자 아웃국이요. 첫 번째 올 시즌에 새로 합류하고 이렇게 어린 자원들까지 지금 예상 명단에 올라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백업으로 돌릴 만한 애들도 그렇게 뎁스가 두텁진 않아요. 아웃국이.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레버쿠젠 잡은 건 잘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2패를 거뒀기 때문에 호흡이 그렇게 잘 맞다고 보긴 힘들어. 그죠? 두 번째 백업 자원들까지 가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호펜하임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히나 이게 존나 중요해요. 호펜하임은 올 시즌에 합류한 애들까지 폼이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전에 아웃국이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라고 했죠. 원정에서 약한 거. 그리고 전체적인 누수뿐만 아니라 백업 자원들한테도 호펜하임한테 밀린다는 거.
자, 그래서 양 팀 다 지금 이 수비 쪽에 누수가 있어서 백업 자원들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호펜하임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 가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반전에 호펜하임이 득점을 해놨다, 그럼 나 후반전에 따라잡힐 일은 난 없다라고 봐. 왜냐? 백업 자원들이 호펜이 더 좋거든. 교체 투입했을 때 아웃국보다는 호펜이 더 세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호펜하임은 오늘 충분히 가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얘기할 때가 됐지. 야, 무슨 개똥배를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하냐, 요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펜하임이 전반전에 승기를 잡아놓으면은 후반전에 따라잡힐 일은 없다라는 거를 난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호펜하임을 승을 가져가실 분들은 후반전에, 전반전에 만약에 1점 차로 벌렸다 그러면은 후반전에 더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후반에 더 셀 거니까 호펜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면은 마행까지도 나는 충분히 찔러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헤르타 돌문. 자, 1번 89분 93분 95분. 자, 어떻습니까? 나도 진짜 나는 보면서요, 나는 솔직히 이미 주력 들어왔다 생각했어. 그날 형님들 기억납니까? 주력 경기, 주력은 두 박스 다 빠가지고 부주력이 다 들어왔던 거 기억나? 아, 그때 도르트문트 그때 들어왔으면은 맞잖아. 주력은 주력끼리 퉁치 뽑고 부주력 다 들어왔으면 개이득 아니야. 아,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자, 봅시다. 헤르타 베를린. 헤르타 공격이 돌문은 못 뚫을 것 같기도. 오케이. 자, 봅시다. 개막하고 1무 2패. 오늘 형들아 설명이 좀 길죠? 대체적으로 설명이 좀 긴 것 같지? 그래도 뭐 그냥 들으세요. 알았죠? EPL 언제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그냥 물 흘러가듯이. 오케이? 자, 개막하고 1무 2패 헤르타입니다. 자,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비겼지만 그때 당시에 프랑크푸르트는 주중에 일정이 있었었죠. UEFA 슈퍼컵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치르고 온 상황이었고 충분히 거기서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못 잡았습니다. 선제골은 넣었지만 나중에 먹혔죠. 그래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고, 자, 원정에서는 두 번 다 지긴 했어요. 자, 헤르타는 워낙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오케이, 홈에서는 비겼지만 원정에서 졌다, 오케이, 이해 가능한 수준. 자,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헤르타가 옛날에 그런 헤르타가 아니죠.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초로 감독이 3번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전 세계 최초로 감독이 시즌 중에 3번이나 바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자, 19시즌에 10위, 20시즌에 14위, 21시즌에 16위.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지? 자, 일단은 헤르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락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일단 결장자를 보면은 수비 쪽에 일단 레드카드 받았죠. 우레노비치 레드카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물음표 떠 있는 게 플라테나르트 주장 센터백이죠. 임마 주장이거든요.
인마 일단 물음표 떠 있고 나머지는 뭐 빼고 마울리다 떠 있네. 마울리다 일단은 물음표 떠 있고 그리고 뭐 이동준 떠 있는 건 뭐 별 의미 없고 그지. 그래서 주전급에서 한 3명 정도 이탈 가능성 있다. 요렇게 보고 그리고 그 뭐고 야 보야타 야 주중에 그 보야타 저 뭐 클럽 브리에로 떠났더만. 금마가 그 저 뭐고 그 금마도 주전이거든요. 야 금마도 떠나고 주전 셋업에 빠졌지. 보야타도 떠났지. 아무튼 뭐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좀 답이 없는 수준이긴 해. 자, 답이 없는 수준이긴 하다. 수준이긴 한데, 자, 당장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 뭐 이래저래 뭐 백업 선수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올해 이적생 2명에다가 수비 백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올해 이적생 2명에다가 아직까지 어린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흡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헤르타 같은 경우에 오늘 수비 쪽 누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도르트문트 봅시다. 돌문 89분, 93분, 95분 요렇게 실점을 하면서 지난 경기 승격팀한테 2대3으로 역전패.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참 그렇네요. 예. 자, 일단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말렌하고 알레하고 이렇게 결장으로 떠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다우드가 일단 물음표가 떠 있고 아데미도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이고.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력에서 뭐 크게 막 엄청 크게 이탈이 됐다. 물론 뭐 말렌이 못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불과 얼마 전에 시즌 개막하고 나서 모데스테 데리고 오기도 했고 그지? 만약에 전방 라인에다가 뭐 브란트라든지 로이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배치한다면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백업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나라든지 토르강 아자르 이런 애들 쓸 수 있기 때문에 백업에서도 도르트문트는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난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돌문이 아무리 승격팀한테 요렇게 졌다곤 한들, 자, 헤르타가 지금 수비 쪽에 누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백업들 최소 2-3명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도르트문트는 뭐 공격 쪽에서 돌문은 공격 쪽에서 누수가 있긴 해. 하지만 누수가 있긴 하지만 선발 자원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진짜 요 경기를 무난하게 쉽게 잡아줄 거라는 가정을 둔다면요, 요거 한 1.4배당은 받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자, 근데 도르트문트의 오늘 배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1.66이거든요. 해외 쪽 기준 1.66. 국내 기준으로는 1.57이고. 나는요, 헤르타의 수비 쪽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는 헤르타가 오늘 절대로 맞풀 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두 줄 수비 할 것 같아요. 근데 도르트문트의 일단은 도르트문트가 지금 꺼낼 수 있는 이 공격 라인이 딱 한정적이야. 한정적. 예를 들어서 뭐 아데미 못 나온다 봅시다. 그리고 뭐 말렌 그리고 알레까지 못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데스테, 브란트, 그다음에 로이스 요렇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방에서 마무리할 만한 최적화된 자원인데 얘네들이 90분 내내 다 뛰어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아, 왜 도르트문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배당이 높을까? 이 생각을 처음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도르트문트가 무조건적으로 쉽게 잡아낼 경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음.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 매 경기마다 득점은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쉽게 득점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죠. 그죠? 음. 지지난 경기 때 프라이부르크 원정 갔을 때도 거진 70분, 77분까지인가 그때까지 골을 못 넣고 있다가 골키퍼 실책 이후부터 골을 넣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그때 불과 한 10분 만에 3골 몰아쳤잖아. 분위기가 딱 타는 바람에, 그지? 그래서 도르트문트도 지금 현재로 공격에 있어서 그렇게 막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어. 자, 요렇게 봤을 때, 야, 그러면 오늘 도르트문트 승을 가는 게 조금 애매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좋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 좀 더 좋은 팁을 줄게. 경기력을 따졌을 때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갔을 때 77분까지가 못 뚫어냈어요. 그리고 실책하고 나서 막 주장창 밀어가지고 뚫어낸 거지. 경기력으로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이 지금 감독 테르지치 감독 부임하고 20 시즌 초중반기에 자, 이 감독이 20 시즌에 감독 대행했었거든요. 근데 요때 도르트문트가 챔스 8강도 가고 포칼컵 우승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들었어요. 잘했어. 하지만 딱 하나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감독 부임하고 20 시즌 요 초중반기 때 부임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원정길에서 많은 경기들을 치렀거든요. 승률이 50%가 안 됩니다. 예, 원정에서 못 이긴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감독 부임하고. 근데 원정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나름의 이뤄낸 업적들이 너무 많긴 했어. 컵 대회 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챔스도 8강까지 올라가면서 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번에 정식 감독으로 다시 부임을 한 거거든요. 자, 저는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그렇게 잘할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오늘. 그리고 헤르타 같은 경우에 수비 쪽 누수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준점을 3.5로 줬네요. 예, 난 이거 못 먹어도 언더. 못 먹어도 언더 가야 된다 봅니다. 승패요. 도르트문트 믿으시는 분들은 가십시오. 하지만 도르트문트 승보다는 언더의 배당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1번 샬프리, 2번 오니온스. 우니온 베를린은 참 괜찮은 팀이다, 그죠? 참 좋아. 내가 우니온 베를린을 20 시즌부터 되게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얘네들이 승격하고 첫 시즌에 11위, 두 번째 시즌 때 7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 5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상승 곡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11, 그러니까 승격 딱 하고 11위, 그리고 7위, 그리고 5위. 점점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승세를 우니온 베를린의 상승세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베팅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나 배당 한번 보실래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이 적당한 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생각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생각보다 높죠.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경기 같으면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이라도 한 1.6대 1.7대를 받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통장행위 맞아요. 돌문급으로 딱 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형님들이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샬케 맹그리 상대로 2대2 무승부 거뒀고요. 볼프스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래도 나름 승격하고 나서 뭐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시즌 때 워낙 망해가지고 강등을 해버렸으니까. 자, 승격하고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자, 근데 샬케가 요번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자, 잘 들으세요. 20시즌에 강등했던 멤버들 있죠. 걔네들 거의 그냥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샬케는 21시즌 2부 리그에서 3판을 짰습니다. 3판 짜고 겨울 이적 시장, 여름 이적 시장 영입 보강하면서 지난 시즌에 임대 왔던 애들 폼 끌어올려가지고 요번 시즌에 완전 이적해버리고 또 이 요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도 하고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백업 자원들도 그렇고 진짜 무시할 수준은 난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준이 안 돼. 옛날의 샬케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팀을 완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샬케 같은 경우에는 믿는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라운드가 지나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내가 일단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샬케는 어느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명단을 보면은 그 폴터 이 친구 그 장신 공격수거든요. 키가 190이 넘는 친구인데 아무튼 얘가 빠지긴 하는데 그 원래 얘가 있으면은 세트 싸움도 조금 유리하고 한 부분인데 뭐 그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얘 백업으로 그 빌터라고 있거든요. 걔가 이제 나와주면 되니까 대체 자원으로 쓰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빌터 그 친구도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상 명단에 방금 말했던 폴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은 라인업에 전혀 문제가 없어. 샬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백업 경기 도중에 교체 카드를 써야 하는 이 백업 자원들도 준주전급으로 다 꺼낼 수 있는 샬케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니온 베를린 보겠습니다. 개막하고 나서 2승 1무를 거두면서 확실히 올 시즌도 잘할 거라는 거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긴 해. 뭐야? 단 하나의 약점. 원정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니온이 20시즌 때 홈에서 단 1패 거둔 애들이야. 21시즌에 홈에서 단 2패 거둔 애들이거든요. 홈에서는 정말 잘하고 잘 비비는데 원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원정에서는 20시즌 7패했고요. 21시즌에 7패했습니다. 심지어 약체 팀들 상대로 원정 가가지고 무승부까지 띄운 거 생각하면은 원정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갈 만한 수준의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홈과 원정에서의 이 홈 원정의 이런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무게감은 좀 떨어진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야, 샬케는 라인업에 문제가 없어. 우니온도 라인업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양팀 다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은 전혀 문제 없이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고 우니온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백업 자원들까지도 주전급 내지는 준주전급으로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의 기세가 정말 무섭다. 자, 근데 배당이 왜 이럴까요?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높지? 우니온 베를린의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야, 굉장히 재밌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이 이렇게 잘하게 된 게, 저는 감독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2부 리그에서 승격해가지고 20시즌 11위, 21시즌 7위, 22시즌, 19시즌 11위, 20시즌 7위, 21시즌 5위를 거두면서 점점 상승을 하고 너무나도 잘 풀어가는 우니온 베를린인데, 자, 요때는 샬케가 없었어. 요 두 번 다 샬케가 있었습니다. 1부 리그에. 요때 피셔 감독의 우니온 베를린이 샬케를 단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네 번 다 못 이겼어. 그래서 상대 전적을 생각하면은 요 정도 배당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혹시 여기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참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풀라인업 대 풀라인업 대결에서 결과가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풀라인업 대 풀라인업.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래도 중상위 팀이야. 여기가 중하위 팀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얘네가 정배를 받겠죠. 중상위 팀이.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양팀 다 전력이 없는 풀전력 상태에서 붙었을 때 역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지금 최근에 개막하고 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웨스트햄, 에스턴 빌라, 스타드렌, 라이프치히 이렇게 전력 누수가 없는 팀이랑 맞붙었을 때, 자기들보다 조금 체급이 낮은 전력이 낮은 애들보다 맞붙었을 때 계속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역배 터진 경기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생각했을 때 어차피 피셔 감독의 우니온이 샬케를 잘 못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샬케가 홈이기도 하고, 우니온이 유독 약한 원정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우니온 베를린 일반승 가가지고 2.2대 정도의 배당을 갈 바에는 나는 샬케 역배 한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차피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역배를 가잖아요. 그럼 형님들이 금액을 자체적으로 줄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프렌을 가면은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지만 역배를 가버리면은 부러지더라도 금액을 낮춰가기 때문에 별 미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요 경기, 아까 전에 제가 그 마인츠하고 레버쿠젠 뭐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하고 난 샬케 역배승하고 두 개 묶어가지고 한번 때려봅니다. 아시겠죠? 배당은 9배 정도 나올 거니까 저는 요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오늘 상당히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요. 요런 식으로. 야, 얘를 가기에도 불안한 요런 경기들이 많은데 선택지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그죠? 자, 미넨, 메넨글라트. 자, 미넨, 개막하고 3연승입니다. 개막하고 3연승인데 3경기 동안 합산 15득점 2실점이야.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구나. 자, 근데 오늘 알폰소 데이비스하고 무시할라하고 일단 물음표가 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떠 있어도 막 크게 문제되진 않아. 전력을 꺼내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제되진 않지만, 물론 얘네들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알폰소하고 무시할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꺼내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자, 근데 지금 현 미넨 감독이 나겔스만이잖아요, 그지? 나겔스만 감독이 지난 시즌에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에서 성공을 하고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은 다음에 바이에른 미넨에 이제 감독으로 왔잖아요. 근데 메넨글라트바흐 상대로 지난 시즌에 총 3번 붙었거든요.
리그 2번, 그리고 포칼컵 1번 붙었는데 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쪼행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나겔스만 감독이 메넨글라트바흐 상대로 좋은 성적을 못 거뒀어. 포칼컵에서 그때 5대 0으로 진 거 기억납니까? 미넨이 5대 0으로 진 거.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미넨이 그 트래블 했을 때 19시즌, 20시즌 딱 요 사이에 그때 진짜 극강의 폼을 보이고 선수 명단도 정말 좋았었는데 그때도 메넨글라트바흐를 못 잡은 적이 있습니다. 유독 미넨이 맹글이 상대로는 약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자, 요렇게 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메넨글라트바흐, 얘네도 일단 시즌 시작하고 괜찮아요. 2승 1무 거두면서. 호펜하임 잡았지. 그 다음에 헤르타 잡았지. 나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메넨글라트바흐 결장자 없습니다. 뭐 물음표에 라이너나 뭐 이런 거 라이너나 떠 있긴 한데 뭐 전력에서는 뭐 꺼내 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자, 지금 예상 명단에 지금 보면은 미넨 같은 경우에도 뭐 무시할라 그다음에 알폰소 이렇게 물음표가 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맹그리도 뭐 라이너라든지 이런 애들 물음표가 떠 있긴 한데 예상 명단은 솔직히 나는 메넨글라트바흐는 조금 믿음이 안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네츠가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레프트백 그 백업 자원인데 그 벤세바이니가 딱히 결장도 아닌데 얘를 넣어놓은 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예상 명단은 딱히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다. 요것만 딱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자, 참 재밌는 게 한지 때도 그랬고 한지 플릭 감독 때도 그랬고 지난 시즌에 나겔스만 오고도 그랬고 맹그리한테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넨이 챔스 트래블 했을 때 그 멤버로도 맹그리한테 진 적도 있었고 야 설마 미넨이 이 전력 가지고 맹그리를 못 잡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잡은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서로 폼은 좋은 수준이야. 그래서 오늘 미넨 1연승을 가냐, or 오버를 가냐, 여기가 진짜 그거거든요. 갈림길이거든요. 형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준점 3.5입니다. 이거는 마헨을 가냐 오버를 가냐 진짜 선택지 싸움이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바로는 오 시미즈 골 야 시미즈 이대로 끝나라 제발 시미즈 형님 아 제발 시미켄 형님 제발요 아 시미켄 형님 이대로만 끝내주세요. 안 간다고요? 마헨이랑 오버를 쪼개서 간다고요? 마헨이랑 오버를 쪼개서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메리트가 없죠. 마헨이랑 오버를 째서 가기 둘 다 1.4대 배당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바이에른 미넨 경기를 보신 분 잘하죠? 그죠? 보험 상대로 막 7대 0으로 깨부수고 그지? 내가 생각한 포커스는 뭐냐면 나겔스만 감독이 지난 시즌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팀들은 올 시즌에 무조건 다 잡을 겁니다. 예. 진짜 내가 봤을 때 나겔스만 요번에 이 갈았어요. 그래서 나는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니코 코바치 감독의 볼프스부르크랑 붙었을 때 2대 0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 오늘 실점 없이 2대 0으로 끝난다면 내지는 3대 0으로 끝난다면 야 이거 마해는 들어오는데 오버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넨이 개막하고 3경기 동안 15득점 1실점이에요. 실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생각은 지워야 됩니다. 물론 맹그리가 미넨 상대로 골은 잘 박아. 잘 박긴 하지만 일단은 미넨의 폼이 조금 더 나는 우선적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이랜드 쪽 접근이 오버 쪽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오버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맹그리의 뭐 1점 아니면 2점 정도의 득점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글쎄요. 맹그리의 득점보다는 차라리 미넨의 득점을 더 응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 쪽보다는 저는 마헨 쪽. 아시겠죠? 자, 분데스 이렇게 끝났습니다. 분데스 6경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형님들. 오래 걸렸죠. 자, 다음 리그왕 보도록 1마엔 나는 이랜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배당도 어차피 좀 비슷하거든. 근데 거기서 굳이 선택지를 고르자면 나는 오히려 마헨이 조금 더 안전해 보여.